네, 안녕하세요. 한대부 2학년 물리 수업하고 있는 과학 강사 박정혁입니다. 이제 방금 7시 5분까지 옆에 수업하다가 잠깐 쉰 시간에 나온 거라 수업하다 나와가지고 제가 팔도 걷고 막 일어나는데 이쁘게 하고 왔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일단은 잠깐 숨 좀 돌리고요. 일단은 그 커리만 잠깐 먼저 당황스럽게 안 되네요. 왜? 잠시만요. 어, 안 되는데. 이게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요거 고친 동안에 잠깐 좀 말씀드리면 안 그래도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니 오늘 방학이 짧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 여기 있네요, 그죠? 커리를 제가 여기 있네요, 그죠? 일단 요거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작년 설명회 때랑 겨울방학 설명회 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저희한테 이제 그 닥친 일이 됐습니다. 1학기 거 말고 2학기 거 먼저 얘기를 좀 하자면 이게 지금 물투의 비역학이랑 물투의 역학인 겁니다, 지금. 그럼 이제 달라진 점이 고3 때 원래 물투를 1년 동안에 절대평가를 하던 걸 2학년 2학기랑 3학년 2학기로 내려서 상대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3 과목은 선택만 하고 공부를 안 했어요. 절대평가니까 A가 나오는 것도 쉬웠어요. 한 35%까지 A를 줬어요. 70%까지가 B를 줬고요. 근데 B를 줬어도 대학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까지 시스템이고 문제 이제 저희 아이들부터 바뀌었는데 상평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3학년 1학기까지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오늘도 이제 몇 명 친구들이 저한테 좀 얘기를 상담하고 왔는데 메디컬 계열은 여기까지만 해도 되죠. 이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올해 4월에 제가 알기로 학교들이 이제 다 발표를 하거든요. 거의 다 발표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아마 메디컬 계열 뭐 약대나 의대는 안 해도 됩니다만 지금 전교 1등 친구도 메디컬 갈 거지만 얘는 선택했더라고요. 할 게 없어요. 2학기 때 선택할 게 없어서 요거 정도는 선택을 하고 이제 이건 안 하는 그런 전략을 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웬만한 약대다 그러면 이거 안 해도 된다 봅니다. 일단은. 근데 그 친구들 제외하고는 이제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 상대평가에 해당하는 물투 과목을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요게 첫 번째 부담감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두 번째는요. 다른 학기랑 순서가 반대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왔을 때는 작년에 이번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는 역학과 에너지와 전자양자 순서였는데 여름방학 때 선택조사할 때는 이게 뒤집어진 상태로 나왔죠. 그래서 이 상태로 가는 게 현재 맞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치동에 보시더라도 2학년 2학기 때 전자기 양자한 학교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2학년 2학기가 역학과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겨울방학에도 대부분 오픈된 수업이 저도 역학과 에너지 수업을 하고 있었지 전자기 양자는 안 했어요. 대상된 학교가 없는 거죠. 이제 이번 여름이 돼야 전자기양자가 열릴까 말까 한데 안 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대다수 학교들 2학년 2학기 역학과 에너지라니까 대치동의 유명한 선생님들도 전부 다 역학과 에너지 수업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거 들을 수업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저희 아이들 지금 방학이 짧죠. 2주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까 어님과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1점표가 나왔는데 중간고사를 추석 전에 본다. 이게 이제 대참사입니다. 그럼 추석 전에 보면 이번 또 추석이 땡겨졌잖아요. 윤제 때문에 거의 8월 중순이죠. 그러면 6번 최소한 수업한다 봤을 때 진짜 7월 말에 개강을 해야 될 수 있어요. 내신 대비를 빠르면. 그러니까 여름이 삭제되는 거죠. 그럼 다른 오픈반 수업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건 수학, 과학, 국어 다 해당되는 상황이에요. 저희반 방학이 짧기 때문에 뭐 주말 수업은 상관없더라도 주중 오전 수업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렇게 돼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좀 문제고 그런데 이 전자기 양자가 계정 물리학에는 비역학을 잘 처리하면요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학과 에너지는 이 계정 물리학 역학을 했어도 이걸 따로 준비 안 하면 많이 힘들어요. 많이 어려운데 이 전자기 양자는 계정 물리학의 비역학을 잘 따라오면 얘는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저는 좀 덜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얘가 더 걱정이에요. 제 과목은 아닌데 화학이 걱정이에요. 이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 세계가 이게 어렵습니다. 화학의 화투의 양적 관계인데
화원 양적 관계보다 더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게 저희 학교인지 제가 이제 그건 조사를 안 했어요. 화학은 제가 아니니까 물리만 조사를 한 거죠. 화학은 아마 다른 학교랑 비슷할 겁니다. 근데 물질과 에너지인가요? 그럼 얘를 다른 학교랑 같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저희 애들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방학이 짧으니까. 그러니까 뭐 단대 보고 한 대 보고 단독 커리가 있어야 되는 건데 알다시피 한 대 보고는 화학 선생님이 지금 없는 상태라 제가 3년 내내 화학 선생님을 수소문하고 제발 좀 한 대 보고 좀 해달라 하더라도 아무도 안 하고 계셔가지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추천할 때도 화학 선생님 추천을 여러 번 했잖아요. 애들이 저한테 엄청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제 수업보다 다른 화학 선생님 홍보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누구 가서 들으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변수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2학기예요 지금. 이 벽을 넘어야 2학기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1학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저 실적 얘기 안 해도 되죠 어머님들? 어머님들 진짜 안 해도 되죠? 어차피 제가 제일 많으니까요. 그죠? 뭐 최근 3년간 제가 제일 많았고 1등급 2등급 요거는 저희 아이들 통합학 시절이니까 넘어가고요. 물리가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그죠? 작년입니다. 작년. 이제 요 친구들은 마지막 9등급제 친구들이었죠. 1등급이 4%, 2등급이 11% 마지막 친구들. 요거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요거 7명까지가 지금 1등급이었습니다. 작년에는 4%까지인데 요 7명이 거의 2학기까지 유지가 됐어요. 요 7명은 물리 고인물이에요. 부동입니다. 부동층. 영재고 3차 캠프까지 준비했거나 아니면 중간에 과거에서 전학 온 친구들. 그 친구들이 하고요. 한 명만 2등급에서 1등급 올라갔어요. 요건 바뀔 수 있어요. 나머지 요 9명 친구들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학교에 11명 2등급인데 제가 9명을 데리고 있었으니 얘네가 못 올라가요. 얘 때문에.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아니죠. 우리 아이들은 10%까지 1등급이니까 이걸 다 합친 게 1등급 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대보고가 많이 지금 좋아졌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우수해졌고 입결도 좋아진 거고 제가 봤을 때 그건 S&T 역할이 제가 볼 때는 100%예요. 100%인데 다행스럽게도 강남에는 다른 학교보다는 그래도 뎁스가 좀 약해요. 2학년 올라오면. 그러니까 고인물의 숫자가 다른 학교보다 적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단대보고 설명할 때 무슨 말 했냐면 확고한 1등급이 15명은 있다고 얘기했어요. 단대보고는 15명은 돼요. 저희 학교는 7, 8명을 넘진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10자리는 1등급 여지가 있어요. 그럼 어떤 친구들 1등급 여지가 있냐? 물리를 이제 한 2번이나 3번 정도 한 친구들. 요 친구들이 여기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좀 냉정하게 아시잖아요. T잖아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겨울방학에 처음 물리를 공부한 친구들이 학기 들어와서 열심히 해서 1등급을 한 적이 없어요. 제로입니다. 한 3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런 예민이 왜 생겼냐면 원체 아이가 너무 똑똑했던 거예요. 안 했던 거지. 그런 케이스는 가끔 있어요. 한대보고도 3년 전에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못 봤고 근데 이제 확장된 1등급에서는 여기 퍼센트에 들어갈 정도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겨울에 시작했어도. 그러니까 물리 1, 2, 3, 4, 5, 6, 7, 8까지 힘들더라도 10에서 18등까지는 이번 겨울에 시작한 친구들도 가능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리를 다 듣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제 수업이든 아니든 그 수업에서 이미 두각이 나타나고 있어야 돼요. 두각이 나타나고 있어야 됩니다. 매번 시험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가 나오고 그 정도가 나온 친구들이 1등급 후반에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대보고 친구를 많이 데리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이번 겨울에 최상위권 친구들 몇 명은 제 수업 현재 수가 안 듣고 있어요. 제가 레이더를 다 갖고 있어요. 어디 갔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 친구 명수까지 다 합치면 솔직히 제 수업 듣는 친구 중에 누가 1등급이 될 것 같고 누가 안 될 건지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 있어요. 저는 실은. 이제 그 친구들 중에서 조금 더 분발해서 1등급이 나올 수 있게끔 그 가능성 있는 친구들을 좀 더 챙겨주고 그다음에 이제 3등급, 4등급 할 것 같은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 솔직히. 그 친구들 포기 앉지 않게끔 이렇게 해준 것도 제 겨울방학 목표이긴 합니다. 아직 4주도 남았으니까요. 그다음에 제 수업을 안 듣고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친구들이 3월 달에 왔을 때가 이제 문제인 건데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대치동에서 물리선 제일 유명한 선생님은 아니니까 이제 뭐 저보다 유명하신 선생님 뭐 누구 있을 겁니다. 거기 연합반 중에서 몇몇 선생님의 심화반 같은 경우는 정말 잘하지 않으면 거기서 따라가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기 수강생들이
휘문고, 중동고, 경기고 애들입니다. 물리 문제가 극심화로 나오는 학교예요. 거기에 영재고, 과고, 올림피아드 준비했던 애들이 세고 셌겠죠. 그 친구들 만족하는 수업을 하려면 진짜 어려운 문제밖에 안 풀어야 돼요. 근데 그 문제가 저희 학교한테 필요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수학 연합반과 똑같은 겁니다. 한대보고 수학이 까다롭다고는 하지만 강남엔 학교에 비할 바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이 너무 레벨이 탁 높아버리면 수학 연합반 듣고 있어도 한대보고 수학 1등급 가능하잖아요. 그죠? 대부분 상위권 친구들이 그러고 있고 물리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잘하면 어디서 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공부가 옛날에 물리원을 수능 보던 시절이라면 도움이 되는 공부가 맞는데 이제 내신 과목이 됐죠? 투머치한 거예요. 거기까지 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저희 한대보고 물리는 그 정도까지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수업을 듣고 있는데 막 부대껴요. 애들은 막 쭉쭉 풀고 있는데 전 못 풀어요. 당연하죠. 걔네가 어떤 애들인데. 올림피아드 금상 대상 탄 애들이랑 같이 수업 듣고 있는 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부담 갖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참 이해되시겠죠? 이게 내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제 교재가 대부분이 수특이래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희 학교는요. 수특 반영 비율이 95%예요. 그럼 수특을 풀지 뭘 풀어요? 근데 수특만 있지 않습니다. 고3 모의고사 수능 문제도 많이 실어놨어요. 그게 교재 뒤쪽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한두 문제가 나옵니다. 학교 선생님 기준으로.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데 듣고 있는 경우에도 좀 레벨이 맞는 수업을 듣는 게 좀 필요하다.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 보여드린 건 얘네가 부동이었다. 그 다음 또 작년에 이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통합학 물리 선생님이 2학년 한 반 하셨고요. 나머지 2학년 하신 물리 선생님 있었습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학년 선생님이 다 바뀌었고 새로운 선생님이 한 분 오셨고 3학년 물투하던 선생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이거 되게 큰 거예요. 3학년 물투 수업하는 선생님이 계정물리로 내려왔다? 쉽게 낼 리가 만무합니다. 물투랑 연계되는 거 다 물투 수준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중간고사 때 요 7명이 100점이었습니다. 딱 7명까지 100점이었어요. 중간고사 때 학교 선생님 찾아갔죠. 왜 이렇게 쉽게 내냐고. 미친 거죠, 애들. 선생님이 화난 거예요. 이제. 열받은 거죠. 그래서 기말고사 때 어렵게 내기 시작해서 학년 평균이 40점이 내려갔어요. 40점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1컷이 100점이었죠? 기말고사 때 1컷이 70몇 점이었어요. 쭈룩 내려간 겁니다. 그때 이후부터 물리는 다 버린 거예요. 이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애들 중에 물리를 수능 보겠다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작년 제가 내신 대비한 애도 마지막 2학기 기말고사 때 자, 물리 누구 수능 볼래? 제로예요. 제가 한 명이라도 들었으면 제가 말렸을 거예요. 하지마. 수능은 생지봐. 아니면 사탐론 가. 제가 이번에 뽑은 친구들, 이번 수능 졸업한 친구들 다 사탐론 했어요. 다 대학 잘 갔습니다. 다 연고대 다 갔어요. 걔네들은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변화가 좀 있었다. 하지만 선생님이 바뀌기 때문에 나이든 좀 춤을 추거라는 거. 다 넘어갈게요. 컬이 아까 설명드렸고. 집중이 세계는 한 번 더 강조 드릴게요. 이거 1년간 공부하던 겁니다. 이거 물리원 1년 동안 공부하던 걸 한 학기에 몰아넣은 겁니다. 지금 시험범위표 보여드릴까요? 예상된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법이에요. 여기랑 여기를 합친 게 1학기 중간고사 예상법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개정 물리학의 절반이에요. 그럼 맨날 물리원 저희 학교 작년 시험범위를 따져보면요. 2번, 3번, 4번까지가 중간고사 시험범위였어요. 그리고 기말고사가 여기였습니다. 특수상대성까지.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2배 반이에요. 시험 범위가 2배 반이에요.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평형과 안전성 돌림이 물투에서 내려온 거죠. 전기장 전이차 물투에서 내려온 겁니다. 소비전력 물투에서 내려온 거고 축전기도 물투에 내려온 거예요. 저 오늘 낮에 여기 수업했어요. 그래서 6주간인가 7주간 수업했는데 이제 중간고사 범위 끝냈습니다.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리를 한두 번 한 친구들은요. 성적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범위가 넓은데 난이도 높을 거니까. 2학기 가면 이제 전자기 파동 이쪽 나오는데 옛날 같았으면 여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 여기가 뭐 기말고사 시험 범위인데 이게 하나의 시험 범위가 돼버린 겁니다. 원래 기존에 있던 비역학은 그대로 있고요. 역학이나 전자기에서 몇 개가 좀 넘어왔고
렌즈작도 추가됐습니다. 요거 기존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기말고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비역학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아니 역학도 어려웠는데 비역학도 어렵네 이런 반응이 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좀 큰일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최근 이제 물리는 저희 학교는 전부 다 당연히 수능형입니다. 고3 수준을 출제하고 있고요. 수능 특강 기준으로 본다면 수능 특강을 문제를 2점짜리 기준 봤을 때 한 15개 정도 출제를 하고, 수특 3점짜리를 한 5개에서 7개 정도, 나머지 3개 정도를 이제 수능 완성이나 아니면 고3 모의고사 그런 비율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거 난이도라 보시면 되겠고, 평균이 30에서 40점 정도 나옵니다. 평균이 3, 40점이면요 10점 미만이 수도 빽빽이에요. 한 줄로 찍고 나온 애들이죠. 그러니까 물리를 포기한 친구들입니다. 많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3문항에 50분 주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2분이죠.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1분 내에 풀어야 되고요. 어려운 문제도 3분 넘어가면 안 돼요. 타임 어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겨울방학 내내 테스트 볼 때 타임 어택 하고 있어요. 10문제 주면 20분 안 줍니다. 바로 걷어가요. 지금 못 풀면 내신 때도 못 풀어요. 그거 타임 어택도 해야 됩니다.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과정이 바뀌었지만 학교 선생님 변화에 둔감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이전 걸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오신 선생님이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어떤 것도 봤냐면 작년에 계시던 양용도 선생님은 15년 전 물리를 수업하셨어요. 제가 눈을 비비고 봤어요. 이거 내 강사 초창기 했던 물리인데 이걸 설명하신다고? 막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게 내신 과목으로 바뀌었고 수능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마음대로 가르칠 수 있어요. 교육과정 벗어난 것도. 그래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등급 인원도 이거 너무 중요하죠. 작년까지는 대략 350명이니까 1등급이 35명입니다만 물리 선택자가 좀 185명이니까 이제 18명에서 19명까지만 1등급인데 통합각 1등부터 35등은 전부 다 물리 선택자죠. 문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로 요등수가 되는 거니까 자동으로 등급이 내려갑니다. 통과가 1등급이었더라도 2학년 올라가면 2학년 물리화학은 1등급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통합각은 점수가 안 나오는데 2학년 건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통합각의 지엽적인 암기를 싫어하는 애들. 근데 물리화학 계산은 잘했던 애들. 통과해서 2학년 올라오면서 역전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걔네까지.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지금 17명 정도가 전학을 올 거거든요. 17명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디서 오겠어요? 진선여고, 숙명여고, 과거에서 옵니다. 왜 오겠습니까? 만만하니까. 그 친구들이 쭈르륵 와서 물리 선택자를 할 겁니다. 그 경쟁이 엄청날 거예요. 작년보다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1학년보다.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 교재에 뭐 연계되는 건 그냥 설명 보시면 됩니다. 제 교재에 있던 문제랑 한대복 기출 문제랑 거의 흡사하게 나옵니다. 연습을 시키고요. 과거 기출도 제가 변형해가지고 다 풀릴 겁니다. 올해. 교재 유형인데 요거 약간 개정 전 제가 버전이고, 지금 2월 중순부터 내년에 올해 3월에 쓸 교재 다시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좀 더 단계를 세분화하고 개념 설명도 세분화한 교재를 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도와줄 거고, 이미 제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은 이 손해설지의 위력을 다 봤을 겁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줄글 해설을 안 볼고요. 요 손해설지만 보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 그래프에 나는 니은만 모르겠다 그러면 니은에 제가 무슨 공식 썼는지 요것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식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밤마다 이것만 기다리고 있고, 알다시피 제 다크서클도 얘 때문에 생긴 겁니다. 새벽까지 이거 만드느라. 이거는 이제 그 제가 통합과학 때 분석한 표잖아요. 네, 물리도 똑같이 적용할 겁니다. 뭐 몇 번은 몇 명 틀렸고 몇 번은 몇 명 틀려서 비킬러 틀린 건지 킬러 틀린 건지 구분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하는데 학생 단톡방에 제공할 겁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학생 스스로가 이제 반성해보라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한대국어로 왜 1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그렇고 잘 많이 데리고 있냐? 한대국어에 몰빵한 사람이죠. 일어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한대국어만 쭉쭉 보고 있기 때문에 새로 오신 선생님의 정보라든지 수업 정보 전부 다 제가 파악을 다 할 거고, 그다음에 필기가 약한 남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선배 필기본, 물리 필기본도 제가 다 줄 거고, 그다음에 숙제 누적되는 거 작년 통합각이랑 동일한 시스템 갑니다. 저는 이제 올해 2학년 컨셉은 이거예요. 물리 잘하는 친구는 어디서 해도 잘합니다. 모두가 다 물리를 잘할 수는 없죠. 물리를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끔 제가 하는 게 목표예요. 못해도 3등급은 만들어 놓자. 4, 5는 만들지 말자. 너무 힘들더라도. 왜냐하면
제가 요즘 이런 생각하거든요. 10년 뒤쯤엔 저희 아이들 숫자가 지금의 절반이 되죠. 그때는 진짜 아무나 연고대를 갈 수 있어요. 학교 정원은 똑같은데 학생 수가 절반이니까. 그때 우리 아이들이 혹시라도 학교를 다시 가겠다 그러면 연고대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학교에서 성적은 안 보고 그래도 물리를 선택했었는지 끝까지 포기를 안 했는지 이거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10년 뒤에는. 그래서 물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왜 말씀드리냐면 1학기 중간고사를 보면 물리 선택자의 3분의 1이 물리를 버려요. 지난 10년간 그래왔어요. 한대보고가.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 되면 180명 중에 60명 남아서 물리 공부하고 있어요. 120명은 다 물리 버렸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안 되는 세대죠. 내신 반영률이 높으니까 포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 물리가 너무 어려워요. 두 번째는 이건 제가 지난번 설명했다 말씀드렸는데 이건 제 가정입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시수가 똑같아요. 시수가 똑같습니다. 요 시절에도 3단이었는데 이 시절에도 3단이에요. 그러니까 범위가 2배 반인데 학교 선생님은 일주일에 3번 들어오는 건 똑같습니다. 학교 선생님 로봇도 아니고 그 진도 어떻게 다 나가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빔 틀어놓고 PPT도 놓고 그냥 쭉 읽어주고 알아서 풀어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시험 범위를 덜 나가는 거예요. 전 그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정되는 생각이 뭐가 있냐면 개정된 물리학의 역학에 비역학을 다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못한 비역학을 전자기 양자랑 뭉치는 거죠, 같이. 이거 가능합니다. 제가 커리를 봤어요. 내용을 보니까 비역학의 일부 내용은 여기랑 묶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시험 범위가 좀 줄 수 있죠. 여기 합칠 수 있죠. 그럼 더더욱더 연합반에서는 둘 수가 없어요, 이거를. 시험 범위가 안 맞으니까. 전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공사하는 거랑 시험 기간 짧은 거랑 전자경자 바꾼 것까지 싹 다 제가 예상했을 때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개강하자마자 학교 선생님 진도표라든지 이런 거 예상된 거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한 대부분 제가 대비를 할 겁니다. 제가 수업하다 나와가지고 다시 좀 들어가야 돼서 말을 좀 빨리 하고 있고요. 마무리만 좀 드리면은 요게 이제 예상된 진도표입니다. 예상입니다. 개정물리학 첫 해라서 그냥 개정물리학의 절반 자른 거예요. 그냥 절반 자른 겁니다. 여기가 예상인데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엄청 많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간표 말씀드리면 요거 원래 제가 1학년 때 지금 통과 시험하는 시간표죠. 근데 하나 더 있어요. 타학원에 1월 아침에 더 있습니다. 2개 있으니까 왔다 갔다 보내시면 됩니다. 애들이 제일 많긴 할 텐데 여기도 반이 하나 더 있다는 거 2반 갑니다. 여기 가고 제가 수업하다 나와가지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자를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